안녕하십니까. 정동선 감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거저 제가 방송할 맛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거저 앞뒤 안 가리고 소리 그저 열심히 한번 달려보고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저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 소위 좌파 정부가 왜 길을 쓰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은 바로 북한 인권입니다. 제가 당시에 뮤지컬 요독 스토리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을 때, 저도 이제 북한에서도 제가 공개 처형 장면이라든지 또 공개 처형하는 현장에도 있어 봤고 또 보이부에 잡혀가지고서 들어가서 매도 많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실제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나도 이가 갈렸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는 한 7개 이상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20만 명 이상이 혹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갇혀 있는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여러분들 많이 알기 때문에 수용소 이야기는 오늘 좀 생략하고, 왜 이 문재인 씨가 왜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냐? 비단 문재인 씨만 북한 인권에 부정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발표하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왜 좌파 정권들은 이렇게 북한 인권에서 반대할까요? 거저 답은 하나입니다. 응? 북한의 전략과 지령이에요. 지령.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 인권은 김정은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이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문은 자행하고 임산부 발로 차가지고 그냥 강제 낙태시키고 쥐 잡아 먹어야 되고 하루에 깡냉이 한 20알씩 먹게 주면서 노동력 착취하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역대 어느 수용소라도 가장 잔혹합니다. 그러면 이 좌파 정권들에게 북한 인권이란 뭐냐 하면, 좌파 정권이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즉시 좌파 정권하고 커넥션이 된 해외의 북한 뿌락지들 있죠. 그 뿌락지들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못 받습니다. 돈을. 실은 수십 차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한테 이야기를 해도 귀뚱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 김정은이한테 지시가 내려오지. 그럼 그 지시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과 연관되어 있는 북한 뿌락지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아킬레스건이니까. 그래서 북한 인권에서 입을 뻥끗도 못하는 겁니다. 자, 좌파 정권이 부러지는 게 뭡니까? 평등,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 놀고 때 자빠져 있네 아새끼들. 아이고 고개 고주고 좌파 아새끼들의 이중성 보여주는 간적인 예입니다. 예. 저 좌파들의 이 아가리에서 이거 북한 인권 나오는 거 봤어요? 아유 꿈도 꾸지 말라요. 그런 거는 문재인이나 좌파들이 북한의 인권에서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북한에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북한 통일조선부의 리스트에 딱 올라가가지고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거 체크되면 뭐 하겠습니까?
관련되어 있는 해외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나 3호청사, 통일전선부죠. 북한의 대남사업부가 돈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좌파 정권의 그 북한 인권에 대한 이중성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들이 조만간 청와대 앞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성토하라고 이제 저희가 집회도 할 건데, 여러분, 문재인이가 북한 인권 이야기 하겠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 하겠습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그 다음에 그 임정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뼛속까지 김일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죽겠으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어느 뭐 변호사님께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질 못해요. 왜? 공산주의 사상은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유산계급. 있는 사람들 걸 무조건 뺏어야 돼. 그게 이제 무산혁명이거든. 있는 사람들의 걸 뺏어서 나눠야 되는 게 공산주의론이거든.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든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문재인,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했던 핵심이 뭡니까? 삼성 죽이기 아닙니까? 삼성 죽이기. 대기업들 죽이기. 그 공산주의자적인 마인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기업들이 유산계급, 가진 자의 가장 큰 적이거든. 그러니까 맨날 삼성을 까요. 응?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가진 자는 무조건 없는 자의 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공산주의 사상으로 좀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운동권이나 좀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네가 감추고 싶은 건 죽어도 이야기를 안 해요.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기는. 공산주의자들의 이 투쟁 양식 첫 번째, 계급 투쟁을 통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와야 한다는 것. 그걸 가지고 평등하게 나누어 먹자라고 하는 것. 자기네의 그 아킬레스건 같은 거는 죽어도 이야기 안 하는 것. 이중성. 그런데다가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는 물론 첩보의 수준이지만 그 촛불 시위에 중국 애들 많이 나왔거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촛불 집회 거기에 중국 유학생들 수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족들. 촛불 집회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보안과에 있는 경찰 한 분한테 들었는데 당시 촛불 집회가 이상하더라 이거야. 뭐 한 무리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중국말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촛불 시위에 자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으면서 나왔던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는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령을 내려서 참가했던 중국인들이 상당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중국이 북한 돕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몽 보십시오. 중국몽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고위 당간부들하고의 커넥션이 굉장합니다. 그게 어떤 커넥션이냐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권 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중국 지도부하고 굉장히 서로 전략을 많이 짰거든. 아마도 그래서 촛불 집회 때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지시가 내려갔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인권에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그 파룬군 이 신자들 중국에서 장기 척출하고 중국의 또 중국 인권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공개 처형하고 거기도 북한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같은 사상과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시아 동북아의 우리 한국에서 문재인이가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순간 누구한테 지키겠습니까? 김정은한테 당연히 지키지.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는 중국한테 지키게 돼 있거든.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우리 동북아 동남아 이 한반도를 주변에 있는 각 나라들의 추이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베트남하고 원래 중국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한번 같이 전쟁도 했어요. 베트남하고 중국은. 그러나 어찌됐든 호치민 때부터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블록 불가담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국가끼리의 조약 기구가 있었어요. 거기 다 같이 뭉쳐 있었거든. 이후에 베트남이 이제 90년대 들어서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확실한 개혁 개방,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인데 시장을 확 열어버렸거든. 그런데 베트남의 그 시장을 장악하려고 했던 게 중국이에요. 그러나 베트남은 몇 년 전부터 중국하고 모든 걸 끊어버리고, 물론 외교관계는 유지를 하지요. 베트남에 투자를 받은 게 다 미국 자본이거든. 유럽 자본들. 제가 왜 베트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소위 그 1대1로는 시진핑이가 제가 굳이 제 표현식으로 이야기하면 1대1로는 미국과 유럽의 거대 자본에 맞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식 유대인들 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